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4월 14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요, 계속 레버리지 100% 투자돼 있는 상태고요. 어제 방송을 못했죠. 어제 일 있어가지고 방송을 못했고, 방송을 못하는 날이 점점 많아질 수 있다. 그리고 레버리지 100%다 투자했는데 오늘 좀 오버슈팅이 나왔죠. 많은 지표에서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냥 100% 넣어놨습니다. 한 30% 줄일까 생각을 했는데, 글쎄요. 오늘 조금 중요하죠. 미국이라든지 특히 다우, S&P, 나스닥 다 정고를 뚫느냐 안 뚫느냐 뭐 그런 날이 될 수도 있고 어저께 PPI 지표가 나왔는데 잘 나왔다 그랬어요. 저는 지금까지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표 중요하지 않다. 뭐 CPI가 나오든 PPI가 나오든 가장 중요한 거는 고용 지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요. 외국인들 현물하고 선물, 움직임, 요거 꼭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고용지표로 확인하면 됩니다. 고용지표는 아주 장기적인 투자를 위해 가지고 이제부터는 고용지표로 확인을 해야 된다. PPI가 일단은 안 나왔다. 그러면 CPI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금리 이상은 없다. 그러면 금리가 멈추는 순간에 자연적으로 우상향을 한다. 기업 실적이 받쳐주면 미국 기업 실적 그렇게 나쁘지 않다. 환율이 도와줄 것이다. 그렇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우리는 확인만 하면 되는 거죠. 굳이 여기서 곧버스로 올라탄다? 아니에요. 지표상으로든 뉴스든 뭐든 곧버스는 아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쳐도 돼요. 이제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 이후부터는 제가 이제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는 별로 말할 게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오늘 우리 차트부터 봐야죠. 완전 뭐 오버슈팅 오늘 좀 정리를 하는 것도 괜찮았어요. 그죠. 계속 해가지고 대창 타고 올라가는 거. 대창 볼린저 밴드입니다. 대창 타고 계속 올라가죠. 그죠. 기본적으로 이건 많이 보는 거예요. 많이 보는 그 차트에서 계속 타고 올라간다. 땡큐. 그러면 어느 순간에 멈춰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이 저항대 근처까지 다 왔어요. 근처까지 다 왔고, 그리고 곱창을 조금 확대를 해보면, 그죠? 저항대에 딱 붙여버렸어요. 여기 이렇게 근처에 오면 떨어지더라. 그러면 주도는 왜 오늘 정리를 안 했느냐? 적어도 비중 이 정도 저항대에 걸렸으면요. 적어도 50% 정도는 비중 조절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지 않았느냐? 하나예요. 외국인들이에요. 오늘 외국인들 움직임 한번 볼게요. 선물 가지고 장난을 좀 쳤죠. 외국인들 처음에 시작하면서 마이너스. 그죠? 근데 선물도 좀 떨어졌죠. 근데 제가 아침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침장을 놓쳤어요. 아침장을 놓쳐가지고 요거 확인한 게 10시. 10시 되니까 뭐 벌써 상승분이 다 떨어졌더라고요. 거진, 플러스 1%에서 시작한 게 거진 보합선까지 다 떨어져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 가장 위에 받았던 저항대가 2580. 제가 2588? 2580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랬잖아요. 그게 월간 이평선에 걸리는 저항대거든요.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이나 두둥겼는데 그거 뚫지를 못했다. 아쉬웠다. 그러면서 그냥 뭐 내버려뒀습니다. 그 현물이 계속 누적으로 쭉 나온다. 근데 여기 보시면 현물이 쭉 빨려 들어가잖아요. 플러스권으로. 그죠? 빨려 들어가죠. 빨려 들어가면서 현물이 쭉 나온다고요. 과거에 우리가 이런 경험을 했었어요. 12월 달에. 만약에 오늘 그 선물에서 만계약 이상 매도세가 나왔다 그러면요. 저는 오늘 정리를 했을 겁니다. 적어도 뭐 50% 이상은 정리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 그리고 오후 들어가지고 다시 상승을 하더라. 현물이. 그리고 동시효과 때. 요때가 중요했는데 이때 대략 뭐 한 500개? 500억 정도였으면 저는 한 30% 정리했을 거예요. 근데 센 거예요. 생각보다. 매수세가 센 거예요. 외국인들 매수세가. 제가 그랬죠. 선물은 지금 중요하지 않다. 현물이 중요하다. 현물이 없는 상태에서 선물이 만계약 이상 마이너스가 나온다 그러면요. 그거는 위험한 거죠. 그건 단기 고점. 그래서 지금 미니 선물 같은 데에서는 만계약 넘게 매도세가 나왔거든요. 이 저항대에 걸렸기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주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저거 밀어 올릴 수 있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미국장만 괜찮다 그러면 몇 가지 이제 그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버틴 거고. 종가에서는 16,000개, 그죠? 16,000개, 1,600개. 이 1,600개 뭐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0개 이상 숫자가 나왔다. 이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선물 봤더니, 그죠? 막 빼기 시작하죠? 이걸 못 봤어요. 아침에. 이걸 놓쳐가지고 10시에 확인해가지고 5,000개. 야, 5,000개에서 얼마까지 뺄까? 계속해서 넣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때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주가를. 근데 7,000개까지 빼고 나서 싹 다시 말아 올리죠. 말아 올리다가 희한하게 2시 20분인가요? 2시 20분? 2시 20분? 2시 20분. 그죠? 2시 20분 돼가지고 갑자기 또 주가를 쑥 빼더라고요. 야, 이 두 번째 뺄 때 요거 좀 애매했거든요. 그죠? 근데 나중에 종가에 봤더니 동시호가 때 대략 2,300개, 그 다음에 4시 20분 마감 치면서 1,600개. 그러면 오늘 아무것도 안 한 거죠.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1만 개 정도 나왔다 그러면요,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죠. 오늘 만약 1% 이상 매도세 마이너스가 터졌다 그래도 오늘 정리를 했어야죠. 근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제가 왜 이거를 버티고 있었냐면, 장 초반에 5분 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장 초반에 이걸 확인을 했다 그러면요, 시작하자마자 저항대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죠? 오늘 여기서 끝나는데도 저항대에 걸렸잖아요. 그죠? 장 시작하자마자 저항대에 걸린 거거든요. 굉장히 세게 올랐어요. 거기서부터 쭉 밀려 내려왔죠. 순식간에 내려오는 겁니다.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뻑뻑뻑뻑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뭐가 있었어요? 선물 매도세가 있었죠. 선물 매도. 이것만 확인했으면 중간에 분명히 커트 했겠죠. 그죠? 못해도 뭐 한 30%? 마이너스, 저기 한 비중을 한 70%, 60%, 70%까지는 줄여놨을 것 같은데, 이때를 놓친 거예요. 이때를 놓쳐가지고 확인을 하니까 이때더라고요. 그죠? 이때. 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다시 조절을 했죠. 그러면서 다시 주가가 상승을 하는데, 보시면, 이게 이제 현물로 한번 볼게요. 요거 먼저 확인해 드릴게요. 월봉. 월봉에서 뭘 봐야 되냐면, 이거요. 이게 지금 21선인가요? 21선. 21선이, 이거 뭐 항생이 들어가냐? 그죠? 여기 보시면 21선이 대략 얼마인가요? 21선이? 21선이 25,820. 25,820. 아니야, 2,500, 820. 아니야, 죄송합니다. 2,582. 이게 왜 말이 자꾸 보이네. 2,582. 82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80에서 두 번 의도 터진 거예요. 82에 이 저항대가 딱 형성이 된 거예요. 지표상으로는. 그리고 거진 선물에서도 비슷하게 저항대가 딱 걸려 있고요. 그죠? 그죠? 그래서 2,580을 뚫을 수 있을까? 근데 장 시작하면서 어떻게 됐죠? 장 시작하면서 일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일봉으로 시작하면서 여기서 시작했죠. 2,579, 2,580. 금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밀린 거예요. 밀렸는데 5분 봉을 딱 봤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어제 미국장이 그렇게 좋았는데, 제가 확인했을 때가 여기였으니까, 어제 미국장이 그렇게 좋았는데 밀릴까? 야, 그러면 보합선까지 갈래? 이게 여기가 보합이죠. 거진 보합선까지 갈래? 이거 뚫고 내려와서, 야, 저 양봉이 음봉을 만든다고? 아니, 플러스권에 있던 게 마이너스권으로 떨어진다고? 야, 그거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이 저항은 받지 않을까? 이거 뚫고 내려가면 조정을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다시 살아서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두 번 쳤죠. 2,580을 두 번 두둥겼는데 못 이기고 다시 내려왔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현물이 아무런 내용이 없고, 뭐 한 500개, 마이너스 500개, 플러스 500개. 뭐 현물에서 마이너스 1000개 이상 나왔다 그러면 조정을 했겠죠. 분명히 비중 조절을 했겠고, 그냥 뭐 마이너스 500개에서 플러스 500개. 여기서는 그냥 오케이. 근데 선물이 문제죠. 선물이 만약 오늘 마이너스 1만 개, 아까 전에 마이너스 7,000개까지 나왔는데 마이너스 1만 개까지 나왔다 그러면 과감히 비중 조절을 했겠죠. 많이 했을 거예요. 50% 이상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 종가에 봤더니 그게 아니다. 그러면 굳이 지금 팔 이유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실 뭐 오늘 정리해도 돼요. 이익 실현을 해도 되고, 굳이 월요일까지 홀딩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지켜보는 관점은 뭐냐? 굳이 지금 상승인데 그 우상향이에요. 그냥 PPI 저렇게 나왔다 그래가지고 주가 띄워놨으면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거 좀 이따 확인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다우 일봉으로 딱 볼게요. 자, 이 정고예요, 정고. 이 정고 라인이잖아요. 그죠? 최고 정고가 여기고. 오늘 여기잖아요. 그죠? 뚫느냐? 그죠? S&P 500 전고 여기요. 뚫느냐? 그죠?
나스닥, 전고 여기에요. 뚫느냐? 바로 다 밑에 있어요. 오늘 진짜 다 1%씩만 나와서 뚫을 거예요. 그리고 어저께 좋았던 게 뭐냐면 금리 인상이 없다, 침체다.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저도 의문사항이 뭐냐면 PPI가 뭐예요? PPI가. 그죠? PPI. CPI 이전이 PPI죠. PPI. 이게 뭡니까? 그냥 여기 제조하는 사람, 물건 만드는 사람들이 이거 지금 물가가 얼마가 뭐 생산 이거 그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물건을 만드는데 어느 정도 가격으로 내가 만들겠다. 뭐 100원에 만들어서 이거를 200원에 팔겠다. 라고 한다면 100원이 PPI고 200원이 CPI잖아요. 근데 이게 떨어진 거예요. 예전에 100원에 만들던 거 이전에 뭐 장사도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뭐 원재료 내가 이제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원재료 가격도 좀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지금 95원에 만들겠다. 0.5%가 빠졌거든요, 대략. 95원에 만들겠다. 그리고 내가 200원에 파는데 장사가 안 되면 180원에도 팔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히 CPI는 떨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PPI가 먼저 움직이고 CPI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장사가 잘 된다 그러면 95원에 만들어도 200원에 팔 거고, 장사가 안 된다 그러면 180원에 팔 거고, 더 장사가 안 된다 그러면 160원에 팔고, 아니면 떨이 한다 그러면 100원에도 팔고 이런 거예요. 그죠? 이게 제조 원가거든요. 제조 원가. 이게 떨어진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어저께 이제 미국이 큰 상승을 했는데 의미가 있죠.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PPI가 어디 갔어? PPI가 하락을 했으니까 그러면 금리 CPI가 떨어지니까 인플레이션이 약화가 되니까 금리 인상은 없을 거다. 아니면 침체다. 이 두 가지 가지고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침체는 당연히 가는 거고, 그죠? 아니 시중에 자금이 마르는데 금리를 올린 이유가 뭡니까? 유동성을 회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M2가 축소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중에 돈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시중에 돈이 없어지면 부동산 가격 하락하고 주가 하락하고 뭐 실물 경제 지표 다 하락을 하겠죠. 돈이 없으니까 모든 에너지, 모든 연료는요 돈이에요. 주식시장도 돈, 부동산도 돈. 돈이 있어야지 물건을 사고 팔고 할 거 아닙니까?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침체라는 거는 돈이 없어지니까 침체가 오는 거는 당연한데 연준에서 돈을 빨아먹으니까 금리 인상은 없다? 왜? 그 왜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금리 인상 없다. 왜 없을까? 침체, 지금이 침체다. 왜 침체일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리 인상을 하기가 희박해지는 거죠. 근데 금리를 올릴 수 있어도 이번이 마지막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5월 금리 인상이 마지막일 수 있다. 올릴 수도 있다. 마지막일 수 있다. 제가 그랬죠. 항상 말씀드리는 거. 금리 인상 끝부분에 가가지고 주가가 폭등을 한다. 그죠? 요거 횡보할 때 기업 실적이 플러스권이 된다 그러면 주가는 상승한다. 근데 지금 실적 분명히 플러스권이죠. 그죠? 실적 나쁜 기업들 그렇게 많이 없어요. 은행권 뭐 이런 것들 빼고 다 괜찮아요. 갑자기 적자 나는 회사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물건이 안 팔려가지고 큰일 나는 회사들도 없습니다. 지금 슬슬 이제 물건이 안 팔리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이번 4월 달에 발표되는 실적은 좋을 것이다. 왜? 환율 효과. 그게 나오잖아요. 환율. 미국 달러 지수. 100깨게 생겼어요. 그죠? 이거 100깨잖아요. 지금 몇이야? 100.59. 그죠? 100이에요, 100. 깨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부터 지금 몇 프로가 빠진 겁니까? 11%. 그래서 기업 실적이 대략 한 10% 정도, 플러스 10% 정도 잘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전분기에 가이던스를 많이 낮춰놨기 때문에 이번에 기업 실적이 그렇게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질 않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죠? 그러면 기업 실적도 괜찮다. 그러면 주가는 우상향 하는 거다. 우상향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문제가 남죠. 그러면 지금이 침체냐? 이거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딱 하나예요. 제가 그것도 하나 해놨는데, 우리 맨날 확인하는 거 있잖아요. 맨날. 실업률.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실업률만. 다른 거 없습니다. 침체면요, 실업률이 올라가겠죠. 그죠? 자, 실업률 과거에 여기에요. 그럼 제가 요거를 조금 땡겨봤어요.
요거 지금 크게 보이시나요? 요거를 좀 크게 되나? 됐어. 이 정도면 커. 안 보이시면요. 이렇게 손가락을 옆으로 쫙 벌리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금융위기 터졌을 때예요. 금융위기 터졌을 때 실업률이 쑥 올라가죠. 그죠? 그러면서 실업률이 쑥 내려오죠. 그죠? 실업률이 쑥. 그렇다 그러면 지금 실업률이 이렇게 쓱 올라갈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다시 쑥 내려올 거예요. 그죠? 요 쑥 내려올 때 주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대략 확인을 위해서는 대략 2011년, 12년, 2010년, 2011년, 그죠? 본격적으로 내려왔다 친하면 12년도, 2012년도부터 여기가 본격적으로 내려오는 모양새가 돼요. 그러면 12년도부터 12년도부터 이따가 이제 나스닥 지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게 꺾일 때 어떻게 되는지, 그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이제. 아주 천천히. 그리고 어느 순간에 꺾여가지고 다시 떨어지겠죠. 요거 올라갈 때가 침체예요. 요거 올라갈 때가. 실업률이 늘어날 때가 침체예요. 이렇게 늘어날 때. 이걸 침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침체 걱정할 필요는 없죠. 늘어나질 않았으니까. 그죠? 지금 같은 경우는 완전 고용이에요. 3.5%, 4% 미만이면 완전 고용이죠. 그죠? 과거에 엄청 좋을 때가 지금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적어도 과거에는 막 10%까지 됐잖아요. 6%, 2004년도에 6%, 그죠? 2004년 여기는 7%, 95년 이거 저기 했을 때, 그리고 2003년도에 6%, 그러면 지금도 6%까지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5%, 6%, 적어도 여기나 여기까지 올라올 때, 이만치 올라올 때, 그때가 피크가 아닌가. 이때가 이거 상승할 때가 침체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침체가 아니라 어느 정도 적어도 4% 이상 넘어갔을 때 그때부터 침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때부터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겠죠. 그렇다 그러면 2012년도부터 미국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야죠. 도대체 그때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스닥만 볼게요. 금리는 나스닥이니까. 월봉으로 해가지고 자 2012년 여기네요. 여기에요. 뭐 이거는 판데믹이라고 없다고 손치고 여기까지만 잡고 2000년도 그죠? 이렇게 상승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전에 보셨듯이 고용이 떨어질 고용 지표가 밑으로 떨어질 때 그죠? 실업자가 줄어들 때 이 모양이 나오고 실업자가 다시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주가는 더 떨어지는 거죠. 그죠? 이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침체가 왔다 주가가 떨어질 이유가 생긴다 그러면 저 실업률이 분명히 올라갈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저 실업률은 천천히 움직이잖아요. 그죠? 천천히 움직이니까 그때그때 대응을 하면 되는 겁니다. 굳이 지금 상태에서 완전 고용인데 연준도 저 실업률이 제발 늘어나기를 바라는데 어디까지 뭐 5%가 될지 6%가 될지 그걸 모르겠는데 그래야지만 된다. 그런데 실업률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기업 실적이 안 좋아져야죠. 기업이 장사가 안 돼야죠. 물건이 안 팔려야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공장을 축소를 하고 가동력을 줄인다. 그러면 1000명이라던 공장 300명 줄이고 700명 가지고 유지를 하는 거죠. 가동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물건이 안 파니까. 그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실업자들이 늘어나는 거고 우리는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거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우리는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BPI가 이제 하락을 했으니까 금리 인상이 끝으로 왔다. 금리 인상이 끝으로 왔고 침체는 아직 멀었다. 그리고 기업 실적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상승에 배팅을 하는 거고 이 상승이 어디까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생각보다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모든 차트는 다 좋다. 제가 그랬죠. 전 세계 차트가 다 좋아요 지금. 전 세계 차트가 뭐 나쁜 게 없어요 지금. 게다가 오늘 또 정리를 안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쭈구리. 쭈구리를 딱 봤는데 쭈구리 밀리지도 않았습니다. 얼마나 셌는지 쭈구리 밑으로 이렇게 음봉이 쭉 나왔다 그러면 그죠? 그래서 오늘 아까 전에 야 플러스 1%에서 시작했는데 마이너스 1%에서 끝나면 어떡하지? 쭈구리 다 깨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음봉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이거를 그죠? 해결하려고 그러면 이 고점이 확 잡혀버리는데 그죠? 그러면 여기 비중 조절 들어가야죠. 과감하게 적어도 뭐 못해도 한 50%까지는
비중을 낮추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나중에 다시 말아 올리고 하는 거 보니까 쭈구리도 살아있어. 월요일 날 다시 음봉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 비중 조절하면 돼요. 아직까지 지금 여기 먹은 수익이 얼마인데 여기서. 그죠? 여기 한번 사고 치고 그래도 먹은 수익이 어딘데. 그죠? 괜찮다. 그리고 지금 상승세가 그렇게 쉽게 꺾일 상승세가 아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 두들겼다 그랬잖아요. 그죠? 오늘 한 번 두들기고 두 번째 두들겼어요. 두 번. 그죠? 만약에 오늘 미국장 괜찮고 월요일 날 다시 상승을 한다 그래가지고 2580이죠. 2580 이것만 뚫고 진짜 2600에만 안착을 한다 그러면요. 야, 우리 생각보다 강하다. 이거 찍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단기적으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진짜 이게 단기적으로 2600까지 갈 수가 있어? 이런 구간까지 온 거거든요. 이런 구간까지 온 거거든요. 갑자기 2600, 2400에서 2600을 간다고? 그런 구간까지? 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힘이 너무 좋아.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여기 뚫었을 때, 힘 좋다. 근데 과연 여기 뚫을 수 있을까? 두 번째 저항까지 뚫을 수 있을까? 이것까지? 그냥 뚫고 나가잖아요. 별로 힘도 안 들였어요. 돈도 얼마 안 썼어요. 외국인들이 현물을 막 1조씩 땡기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얼마 땡기지 않았습니다. 이거 지금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원래 흐지부지 올라가는 게 세상에서 제일 무섭거든요. 일별로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전고 돌파하는데 돈 요거밖에 안 썼어요. 6천억, 7천억, 2천억, 2천억. 여기 대략 한 2천억, 여기 한 4천억 팔고, 요거 하나 팔고 나서 전고 다 뚫어버리고. 선물 한번 볼게요. 선물. 그죠? 10,000개, 4,000개, 5,000개, 9,000개, 요때 힘 줘가지고 뚫어버린 거고. 그죠? 괜찮다. 버틸만하다. 그리고 오늘 봤더니 오늘 주가가 회롱회롱 했는데, 삼성전자를 좀 팔았어요. 160만 개 정도 팔았거든요. 그동안에 어마어마하게 사들였는데 160만 개를 오늘 팔았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월요일 날 되면 알겠죠. 그죠? 가장 중요한 게 연속성. 연속성. 그죠? 대량 거래로 막 이렇게. 그죠? 여기, 12월 20일 날 150만 개, 그 다음에 160만 개.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팔아대면, 그죠? 이렇게 팔아대면 연속적으로, 그러면 계속적 매도세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지표는 하향할 수 있다. 오늘 한번 나왔어요. 가장 중요한 게 연속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월요일 날도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과감하게 비중 조절하면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2차전지야. 하이닉스는 좀 사들였는데 하이닉스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지금 금리 인상이 좀 어렵다. 금리 인상이 마지막일 것이다. 금리 인상을 한다 안 한다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금리 인상을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랬죠. 우리나라 금통위에서 대한민국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을 지금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150bp 1.5%가 차이가 나거든요. 갭이 미국하고. 이거 어떻게 메꿔야 될지. 근데 만약에 미국이 0.25만 올리면 1.75 아닙니까? 죽어요, 죽어. 우리나라 죽습니다. 그럼 금리 인상 해야 돼요. 이 상태에서 금리를 뒤늦게 올려버리면 우리나라는 지금보다 가면 갈수록 상황이 더 안 좋아져요. 환율까지 떨어져 버렸잖아요. 기업 실적도 별로 좋게 나오지도 않을 거예요. 그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미국 기준이에요. 어느 순간에 미국 주식하고 우리하고 디커플링 나버리면 우리 작살 납니다. 그것도 확인해야 되는 거고. 지금 항생하고는 디커플링 났죠. 항생 안 따라갑니다. 어느 순간에는요 틀어져가지고 이게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독자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더 힘들어지죠. 지금은 다 미국 기준이에요. 우리나라는 별로 안 좋아요. 우리나라 환율 한번 볼까요? 환율. 오늘 그 의미 있게 빠졌잖아요. 그죠? 이때 올라가는 것도 이게 무슨 의미지? 그지? 그죠? 이게 쭈구리가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 이게 의미가 있네?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게 무슨 의미지? 별로, 의미가 없는데? 근데 이거는 의미가 있죠. 이 음봉. 이거 어떡할 거예요? 오늘 PPI, PPI 낮게 나왔다고 해서 미국 폭등하니까 갑자기 환율이 훅 빠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환율이 떨어지면 실적이 안 좋아지죠. 환율이 높아야지만 실적이 좋아지죠. 그죠? 이거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은 이번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글쎄요. 그동안에 또 여기서 이렇게 많이 올라갔으니까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1,400원대니까 그죠?
그렇게 많이. 근데 여기서 더 이렇게 많이 내려온다? 급격하게? 그러면 그게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죠? 항생 한번 볼게요, 항생. 항생. 야, 힘 못 쓰죠? 그죠? 지금 우리 차트하고 많이 다르죠? 항생 차트가. 여기서. 디커플링이 났다. 10시하고 10시 반에 주식이 주춤하는 모양새는 나오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항생이 상승한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 상승한다든지, 항생이 빠진다 그래서 따라 빠진다든지 그러지는 않아요. 항생하고 우리하고는 아직까진 예전만치 커플링이 없다. 디커플링이 났다. 그러니까 항생은 중요하지 않다. 그죠? 그리고 중국은 괜찮다. 중국 지금 어렵다 그러는데 주식은 좋잖아요. 주가 보자고요. 뉴스 보지 말고. 그래서 제가 지금 뉴스를 안 보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뉴스는 뭐 아유 난리예요. 막 개별주 얘기하고 책 팔아먹으려고 하고 회원 가입하라고 하고 이 돈 없는 새끼들 아주 그냥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다. 그리고 지금 유럽도 좋죠. 좋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나쁜 게 뭐가 있습니까? 굳이 지금 곧버스를 타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요? 곧버스 탄다 그러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코스닥 곧버스 탈 거라고. 근데 여기 왔을 때 음봉 나왔었잖아요. 이날. 크게 해서 이날. 음봉 딱 나왔죠. 이날. 그죠? 거기 2차전지 막 조정받고. 그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 막 밀리고. 지금 80만원 찍었던 게 60만원대예요. 그렇게 밀리고 그랬는데 저는 안 탄다 그랬잖아요. 연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음봉이 나와야 된다고. 연속적으로. 그리고 먹으려고 그러면 머리 끝에서 먹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 어깨에서 무릎까지는 먹는 거고 주도는 젖꼭지에서 골반까지만 먹는 거고. 이거 내려오는 게 추세가 확인이 돼야 돼요. 근데 확인이 안 됐잖아. 이거 믿고 만약 곧버스 탔다? 아이고 작살 나는 거예요. 그냥 떠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코스닥은 여기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거 딱 하나. 저는 이제 코스닥을 레버리지로는 투자를 안 할 거예요. 지금 많이 올라왔으니까 곧버스로 투자할 거예요. 뭐 2차 전지가 나쁘다, 뭐가 나쁘다 그런 거 상관 안 합니다. 지금 코스닥에서 중요한 거는 주가가 안 빠지려고 그러면요. 2차 전지 분명히 오버슈팅 났어요. 그러면 그 자금이 다시 바이오라든지 다른 데로 가야 돼요. 그게 가다가 어느 순간에 멈춰가지고 갑자기 코스피가 좋아가지고 코스닥 자금이 코스피로 넘어온다. 그러면 코스닥 이제 작살 나는 거고. 그런 경우가 과거에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코스닥 곧버스를 살려고 하는 거고. 지금의 이제 코스닥은 딱 하나죠. 고점 쭈구리 한번 띄울게요. 쭈구리 띄웠죠. 쭈구리 밑으로 떨어지고 다시 상승을 하는지 그거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쭈구리에서 한번 떨어졌죠. 두 번 떨어졌는데 오늘 다시 상승했죠. 그나마 살아난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떨어진다. 그리고 고점 회복을 못한다. 뚫지를 못한다. 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곧버스 투입할 시기가 가까워지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한다. 그렇다 하면 쭈구리든 그죠? 아니면 곱창이든 대창이든 이런 것들이 막 올라가가지고 이제 여기 침식을 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 코스닥은 그렇게 지금 접근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는 별로. 그리고 삼성이 오늘 의미 있게 빠졌잖아요. 외국인들이 아까 130만 주고 150만 주 뺐잖아요. 그게 또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그죠? 근데 별로 그렇게 차트는 나쁘진 않아요. 괜찮다, 삼성전자. 그리고 월요일날 삼성을 또 빼는지 안 빼는지 그거 가지고 삼성전자에서 마이너스가 난다 그러면 분명히 현물이 움직이겠죠. 현물이 움직인다 그러면 이 전고는 뚫기가 힘들어지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비중은 조절해야 되는 거고 그죠. 그렇게 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게 이제 그 고객 예탁금이 다시 52조 53조 52조 12일 왜 13일께 안 나왔죠? 잠깐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지금 시간이면 13일께 나와야 되는데 잠깐만 이거 껐다가 다시 한번 저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요. 이거 안에 그쵸 13일께 나왔죠. 13일께 53조 대략 53조고 신용융자가 조금 줄어서 19조 5천억 신용융자도 많이 늘어났고 그죠? 이게 늘어나면 좋아요. 신용융자 늘어나면 오 땡큐. 고객예탁금 지금 늘어났죠. 거진 여기 보면 40조 50조 대에서 지금 53조
53조대로 올라갔으니까 그나마 늘어났어요.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좋은 거예요. 주가 상승에는 굉장히 좋다. 그리고 거래대금 여기 코스닥 있잖아요. 코스닥 이제 슬슬 준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요거 좀 크게 할까요? 크게 이렇게 요걸 보시면 여기가 대략 23조, 29조, 27조인데 오늘 22조로 줄었어요. 그죠? 거래대금이 줄은 거예요. 회전이 덜 됐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여튼 거래대금이 줄었다 그러면 코스닥 한번 흔들리면 다시 주저앉을 수도 있다. 그죠? 매기가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갈 수 있다. 그거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좀 오랜 기간 장기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주도는 곧버스 준비하고 있다. 코스피는 대려 늘어났죠. 어제가 12조. 이거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네요. 15조. 오늘 15조 거래됐거든요. 15조. 어제 12조. 그 다음에 과거에 17조, 16조, 17조. 어제 12조. 그죠? 13조, 11조. 오늘 15조. 거래대금 괜찮아요. 그죠? 근데 거래대금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뭐다? 개미들이 많이 몰려들었다. 그렇다고 뭐 다른 데서 별로 줄어든 것도 없죠. 외국인들 7조까지, 6조까지 했다 오늘 5조. 그죠? 외국인들 매수세가 없었으니까 기관 대략 4조. 별 변동이 없어요. 개미들만 변동이 있다. 과거에 10조에서 12조 뭐 이렇게 움직이던 거예요. 뭐 8조, 9조 이렇게 들어온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활발하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자금이 지금 뭐 넘친다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괜찮다. 그러면 굳이 지금 곧버스 살 이유는 없다. 그리고 위안화도 한번 보면 위안화도 그죠? 얘도 그렇고 다 똑같고. 그리고 오늘 저녁에 미국 장이 양봉으로 쓰는지 그죠? 그리고 어저께 또 좋았던 게 뭐냐면 다우가 이것도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죠? 다우가 1.4%, S&P가 1.3%, 나스닥이 1.9%, 그 다음에 이거 러셀 2000이 대략 1.3%. 이게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이제 꺾일 것이다. 그래서 그런 뉴스 때문에 미국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 안 올라가고 나스닥만 올라갔다 그러면요. 심각했을 것 같아요. 나스닥만 2% 올라가고 뭐 다우라든지 러셀 2000라든지 이런 게 0.1% 미만으로 0.7, 0.5 이렇게 서버렸으면요. 저는 오늘 비중 조절했을 거예요. 괜찮아요. 다 따라갔어요. 그죠? 다 거의 비슷비슷하게 다 따라갔어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뭐다? 강하다. 딱 한마디예요. 강하다. 강한 놈은 굳이 건들지 마라. 지금 상태에서 곧버스 조금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 좋아요. 뭐 하항생도 좋고 뭐 지금 오늘 인도는 휴장이었고요. 그 인도네시아 다시 상승하고 인도 얘를 어떻게 좀 사야 되는데 아직도 아쉽다. 아직도 아쉽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야간에서 조금 밀렸네요. 조금 밀렸는데 뭐 의미 없습니다. 본장이 열리면 나오겠죠. 그죠? 어제 양봉이 굉장히 셌거든요. 저 양봉을 고점을 못 뚫고 저 양봉에서 밀리는 모양새가 나온다 그러면요. 월요일날 분명히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그 미국장이 일단은 열리고 나서 미국장이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그죠? 어제 5분 봉봉은요. 나스닥 5분 봉봉은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이유 없잖아요. 끊임없이 상승. 끊임없이 하락. 너무 안 좋다. 끊임없이 상승. 오케이. 이유 없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